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이승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금 비율을 활용한 스타일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얼굴 이미지에 중점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 얼굴이 황금 비율로 바뀔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황금 비율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황금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얼굴이 황금 비율이 아니니까 이번 생은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황금 비율 생각을 해보면 많이 어렵지 않고 황금 비율을 활용을 해서 우리 얼굴도 그렇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금 비율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고대에서부터 황금 비율은 연구가 되어 왔는데요. 황금 비율을 가진 사람이나 사물을 보면 사람이 저절로 안정감과 조화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황금 비율, 그렇게 느끼는 시간은 불과 몇 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 얼굴과 내 신체가 황금 비율로 보이게 되도록이면 연출을 하는 것이 면접 들어갔을 때 이 인상에서 받는 느낌에 훨씬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황금 비율을 활용을 해서 스타일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원리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삼각형은 정확하게 높이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삼각형하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하고 어느 쪽이 세로 길이가 더 길어 보이나요? 네, 많은 분들이 너무 쉽게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요. 1번이 더 높이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로 폭이 1번이 2번보다 더 좁기 때문인데요. 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폭이 좁을수록 길이가 커 보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활용하면 키가 더 커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그렇게 열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가지 세로선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느 쪽 세로선이 더 길어 보이나요? 2번 세로선이 더 길어 보이겠죠? 어떤 원리로 인해서 이렇게 길어 보이는 걸까요? 1번에 비해서 2번은 시작점이 더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도 보시면 시작점이 1번보다 더 밑으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동일한 길이어도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더 길어 보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런 원리를 활용을 해서 누드톤의 구두, 뾰족 구두 높은 거를 신는 이유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복장을 챙기실 때 이런 원리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될까요? 먼저 얼굴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일링의 출발점은 본인의 얼굴과 체형을 정확하게 알아야 어떻게 비율을 바꿀지를 알게 되시는데요. 먼저 얼굴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헤어스타일, 그리고 안경의 모양,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썹의 모양까지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체형이 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다음 차수에서 정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성 면접 헤어스타일 기본인데요. 보시다시피 왼쪽에 계신 분은 지금 어느 프로그램에 나오는 출연자인데요. 많이 익숙하신 스타일로 하고 계시죠. 지금 최근 제가 면접 강의를 나가보면 대학생분들이 굉장히 대다수가 머리를 이렇게 왼쪽의 모습으로 하고 계세요. 뭐 투블럭 컷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옆은 다 치고 이제 앞으로 다 내리는 그런 형태의 머리를 띠고 있는데 이 모습과 오른쪽의 모습은 굉장히 다릅니다. 네. 오른쪽의 모습은 실제로 이분이 무대에 경연을 올라갔을 때의 모습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의 모습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네, 어떻습니까? 훨씬 왼쪽에 있는 모습이 익숙하기 때문에 뭐 괜찮지 않나? 깔끔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면접관이나 상사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답답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면접 헤어스타일의 가장 기본은 매우 깔끔하고 이마는 보이게 드러나게 연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연출을 한다는 거는 머리를 감고 왔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왁스나 스프레이를 이용을 해서 머리를 매만졌냐 이 기준이기 때문에 감는 것뿐만 아니라 드라이나 왁스 제품을 활용해서 이렇게 조금 만진 것처럼 연출을 하시는 게 깔끔하게 보이고요. 이마를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학생분들께서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예, 고등학교 때부터 평생 어쩌면 이마를 이렇게 뱅머리로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나가서 이마를 이렇게 올려드리면 굉장히 놀라세요. 하지만 이 면접에서 이마가 보이냐 안 보이냐는 신뢰를 주냐 안 주냐에 굉장히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마를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는지 연구를 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를 통해서 얼굴형별로 머리 연출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얼굴형을 짚고 넘어가기 전에 측정을 할 건데요. 예, 측정을 하실 때 기준점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한테 부탁을 해서 집에서 부탁을 하셔도 되고요. 줄자를 활용을 해서 이 폭을 재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나가서 얼굴 폭을 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되시냐면 이 폭 넓은 데에서 이렇게 코를 타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폭을 재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가끔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세로 길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를 재실 때 이렇게 코를 이렇게 타서 재시면 안 되고요.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마 끝점부터 턱 끝점까지 해서 요거를 재신 다음에 세로 길이를 가로 길이로 나누시면 1점 몇 요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는 숫자의 기준값을 가지고 얼굴형을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얼굴형을 파악을 할 때 이상적인 기준값은 1대 1.5입니다. 네, 그래서 폭을 재신 다음에 이 폭에다가 1.5를 곱해 보시면 세로 길이 값이랑 비교를 하시게 되는데 한국인의 대부분이 훨씬 짧게 나올 거예요. 그 값보다. 왜 그러냐면 이 기준값은 약간 서양에서 온 기준값이기도 하지만 이상적이다라는 거는 네, 드물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세로 길이가 이 이상적인 값보다 짧게 나와도 좌절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 우리나라 평균이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위안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그래서 세로 길이를 위로 올려서 길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얼굴형을 측정을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아래 턱 부분의 모양입니다. 저같이 이 옆에 턱 부분이 가파르게 떨어지시는 분들은 뾰족한 타입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옆 모양이 각이졌냐 아니면 둥그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냐에 따라서 둥근형인지 각진형인지가 나오는데요. 이 아래턱 부분의 모양에 따라서 눈썹 모양, 헤어에 웨이브를 넣을지 말지, 그 다음에 안경의 모양도 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부분은 얼굴의 구조의 비율인데요. 이상적인 비율은 이 눈과 코 끝의 거리가 이마 이렇게 턱까지 3등분으로 돼야 되는 것이 이상적인 비율인데요. 약간 얼굴이 긴 분 중에서 3등분이 되시는 분들은 약간 이렇게 저처럼 앞머리를 내리셔도 되지만 긴 편인데 이렇게 비율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앞머리가 그 비율을 깰 수 있기 때문에 앞머리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눈
폭을 기준으로 이 눈과 눈 사이의 폭, 그 다음에 이 옆선의 폭이 되게 중요한데요. 왜 어디에 중요하냐면 이 눈썹 모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눈 폭이 이렇게 눈 사이의 폭보다 좁은 경우, 다른 말로 하면 눈 사이가 조금 먼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이 눈썹 모양을 조금 앞으로 당겨서 그려야 얼굴이 안정적으로 바뀌면서 더 황금 비율로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 눈과 눈 사이가 좁으신 분들은 이 눈썹을 조금 앞을 깎아주셔야 인상이 훨씬 시원해지면서 더 얼굴이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현상이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안경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두껍지가 않아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기본이라서 뿔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경력직 아니면 웬만하면 안 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뿔테라는 거는 되게 멋스러운 안경임과 동시에 인상이 조금 고집스럽고 너무 보수적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끼셨으면 좋겠고요. 웬만하면 금속테 쪽으로 이동을 많이 하시는 게, 그래서 내 눈이 제대로 보일 수 있게 눈빛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얼굴형별로 머리 스타일하고 안경 스타일을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경 스타일을 따로 제가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하는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안경을 스타일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동그란 얼굴형의 같은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1.5보다 안 되시는 미만이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하셨을 때 1대 1부터 1대 한 3, 4 정도 되셨을 때 그렇게 저희가 동그란 얼굴형이다. 그리고 특히 이 턱선 자체가 완만하게 부드럽게 떨어지시는 분들의 경우에 동그란 얼굴형이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길이보다 이 옆선이 넓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출을 할 때 이 옆머리가 옆으로 퍼져버리면 이게 더 늘어나서 더 동그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하실 때 옆을 완전히 치셔도 되지만 너무 이 옆을 확 다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다운펌이라 그래서 긴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를 펌을 해서 붙여버리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요.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동그란 얼굴형 같은 경우에 이 앞머리, 뚜껑머리라고 부르는 머리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선이 생기면서 얼굴이 더 넓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살짝 올리셔서 이렇게 조금 높이를 만드시는 것도 키가 조금 커 보이실 수 있으면서 내가 이 가로가 넓은데 세로가 조금 추가가 되면서 길이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황금 비율로 조정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옆머리는 차분하게 누르시고 세로를 조금 추가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드러운 인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동그란 이미지, 보통 얼굴이 동그라신 분들이 이목구비도 조금 동그라신 경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에 또 동그라미 안경을 통해서 추가를 하다 보면 조금 이 사람이 둔해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조금 얼굴에다가 넣어서 보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송중기가 이제 예시로 나왔는데, 송중기가 동그란 얼굴의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또 동그랗게 써서 조금 순진하고 순박해 보여서 일을 조금 못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조금 각을 넣어서 세련되게 조금 똑 떨어지는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각진 안경을 써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안경 폭, 안경 아래 크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얼굴 길이가 너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동그란 이미지를 가지시면 조금 좁은 폭의 안경을 써주시는 것이 얼굴이 덜 길어 보이고 좁아 보이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다음은 긴 얼굴형인데요. 긴 얼굴형의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얼굴이 길어서 길기보다는 다른 평균보다, 다른 분들보다 폭이 좁기 때문에 그 착시 효과로 인해서 얼굴이 길어 보이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이분들은 약간 길어 보이기 때문에, 즉 폭이 좁기 때문에 얼굴을 조금 옆으로 늘려주는 연출을 해야 얼굴이 덜 길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머리를 조금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시와 같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를 조금 기르셔서 펌을 하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흘리는 식으로 연출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특히 긴 얼굴형인데 예를 들어 살이 너무 없거나 이 턱 라인이 너무 날카로워서 뾰족한 인상을 보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파마를 컬을 넣어서 부드럽게 연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 앞머리를 연출을 하시면서 또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 옆머리인데요. 아까는 그 동그란 형 같은 경우에는 눌러서 여기를 줄였지만, 이번에는 이 볼륨을 살려서 늘려줘야 되는 경우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경우죠. 그래서 사실 이분들은 투블럭 머리가 그렇게 어울리시는 유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머리를 기르신 다음에 부드럽게 연출을 해주시는 걸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고, 절대로 아침에 면접 가실 때 왁스 같은 걸로 예쁘게 컬을 만드셔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경 같은 경우에 긴 분들이 이렇게 안경알이 짧은 안경알을 쓰시면 얼굴이 더 길어 보이고 더 인상이 세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조금 여기가 뾰족하신 분들은 특히 이 안경알을 고르실 때 밑에가 동그란 안경을 고르셔야 돼요. 그래야 이 뾰족한 느낌이 다운이 되면서 부드러워지고, 지금 하금테 안경이라고 해서 반만 금테인 안경을 썼는데, 보시면 이 안경 끝에가 약간 튀어나와 있죠.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엔드피스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엔드피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가로선이 더해지면서 옆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역삼각형 얼굴인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서구화가 되면서 광대가 있으신데 턱이 뾰족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좋게 딸기형 얼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각이 더 세게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왜? 광대가 조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각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머리에 전체적으로 볼륨과 컬을 넣어서 부드럽게 얼굴을 만들어줘야 이 각이 상쇄되면서 너무 세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안경 또한 고르실 때 너무 각이 살아있는 안경은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동그란 안경을 쓰는 것이 인상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각진 얼굴형인데요. 이 각진 얼굴형 같은 경우에는 이 턱 라인이 약간 각이 있으신 분들을 각진 얼굴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이 있다고 해서 단점으로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라 고급진 인상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고급진 이미지를 더욱 더 살려주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볼륨, 컬을 활용을 해서 부드럽게 연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고급진 인상이 오른쪽에 있는 이병헌 씨 사진처럼 너무 선으로 뾰족하게 연출을 하게 되면 고급진 인상이 아니라 고집이 세서 같이 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람처럼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볼륨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앞머리를 빼주시면 되고, 이분들 또한 여기 옆머리 볼륨을 살짝 세워주시는 것이 부드러운 인상 형성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안경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도 이 밑에 특히 안경 라인이 부드럽게 가야 요 뾰족한 이 턱 라인을 보완을 해주는데요.
요즘에 이 위쪽 안경 라인이 육각형으로 깎여서 나오는 안경들이 지금 2020년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안경을 써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계란형 얼굴인데요. 사실 계란형 얼굴은 계란형이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의 연출을 해도 다 어울리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제가 이 유형을 넣었냐면 계란형 얼굴을 믿고 너무 과도하게 연출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면접 헤어스타일인데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보여야 되는 게 기본이고, 그리고 이마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액세서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액세서리는 안 하시거나 거의 안 보이는 것으로 딱 달라붙게 하셔야 맞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온 이 귀걸이도 사실 면접장에 이렇게 깔끔하게 연출을 하고 들어가면 너무 튀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침 하나로 딱 그냥 할 수 있는 그냥 귀걸이 한 개 정도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목걸이 밖에 보이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제 단추를 풀르고 들어가실 건데 목걸이가 계속 보이다 보면 시선이 그쪽이 뺏기기 때문에 시선이 여러분들 눈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목걸이 착용은 웬만하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머리이신 분들은 특히나 깔끔하게 보여야 됩니다. 아무리 드라이가 잘 되어 있고 커트가 잘 되어 있더라도 일단 길게 풀어 헤쳐진 머리는 조금 깔끔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얼굴형에 따라 어울리는 헤어스타일하고 눈썹 모양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동그란 얼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단발머리가 베스트는 아닙니다. 근데 단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동그랗기 때문에 똑단발이라고 부르는 깔끔하게 떨어지는 라인을 하셔야 얼굴이 덜 동글동글해지면서 더 세련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단발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르마가 있는 포니테일을 하셔야 되는데요. 포니테일을 하실 때 사실 뒷머리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너무 고무줄이 보이는 포니테일은 너무 약간 준비가 없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고무줄을 가리는 포니테일을 추천을 드리고,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신 분은 가르마를 명확하게 따서 살짝 이렇게 띄워서, 앞머리를 이렇게 띄워서 하는 포니테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동그란 얼굴형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옆으로 길기 때문에 세로선의 요소를 추가를 해서 늘려줘야 얼굴이 조금 더 계란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머리 가르마를 타신 다음에 앞머리를 살짝 산을 만들어서 예쁘게 띄우시는 스타일의 포니테일을 추천을 드리고요. 동그란 얼굴이기 때문에 살짝 눈썹을 그릴 때 산이 있게 그려주셔야 덜 얼굴이 동글동글해 보입니다. 덜 둔해 보이고요. 대신에 이 눈썹 끝이 너무 얼굴 옆으로 나가지 않게 끝이 짧은 산이 있는 눈썹을 해주셔야 가로선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덜 동그래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긴 얼굴형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은 얼굴이 실제로 진짜 긴 게 아니라 옆이 폭이 좁아서 길어 보이는 거기 때문에 단발을 하시는 경우에도 이 드라이를 하실 때 여기 옆머리 볼륨감을 세우셔야 되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동글동글하게 연출을 해주시고, 단발 길이도 이 턱 밑에 라인으로 내려가지 않는 짧은 단발을 해주셔야 시각적으로 얼굴이 더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앞머리가 있으신 경우에는 저처럼 약간 이렇게 시스루 뱅이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가벼운 느낌의 앞머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절대로 이렇게 일자로 이 눈썹 라인을 타는 앞머리는 하면 안 되시고요. 만약에 내가 앞머리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길게 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시면
사선으로 앞머리를 이렇게 연출을 하셔서 조금 얼굴을 잘라주는 효과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눈썹 같은 경우에는 일자형 눈썹이 가장 어울리는데요. 일자형 눈썹이란 얘기는 약간 요 아래 라인이 조금 완만하게 떨어지는 눈썹을 얘기를 하고요. 산이 튀면 안 되고요. 길이가 옆 라인이 조금 길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옆으로 벌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긴 얼굴형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눈썹을 조금 길게 그리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진 얼굴형인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이 조금 얼굴에 있기 때문에 단발을 추천을 드리는데, 왜? 머리를 길러서 풀지 못하는 경우에는 묶으셔야 되는데 이 연출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없어지세요. 그러면 단발로 약간 전체적으로 웨이브가 느껴지는, 하지만 빠글빠글 웨이브가 아닌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떨어지는 단발로 연출을 해주시는 게 훨씬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분도 눈썹에 산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얼굴이 조금 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눈썹까지 산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조금 인상이 세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연출을 해주시고요. 눈썹 꼬리를 길게 뺄지 말지는 폭이 긴지 짧은지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삼각형 얼굴형인데요. 각진형이랑 조금 다른 게 무엇이냐면 약간 턱이 더 뾰족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턱이 굉장히 뾰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날카로워 보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빈 부분들을 컬로 많이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 각진 얼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컬이 들어가는 반면 역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컬보다는 이 턱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아랫부분이 굉장히 라이트하고 부드러운 컬 단발을 해주시면 좋고요. 특히 커트가 너무 세게 날이 서 있는 커트가 아닌 전체적으로 가볍고 부드러운 컬 단발이 연출이 될 수 있도록 드라이를 하셔야 되고요. 이분 또한 부드러운 눈썹으로 연출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면접 그루밍에서 얼굴 이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복장에 대해서, 의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